좀 너무 교과서적인 말 아닌가? 너무 교과서적인 말인데 이대로 하고 있는 사람들이 없어요. 어쩌면 36개월이 다 되기 전에 조기에 면책을 받을 가능성도 없지 않아요. 조기에 면책 받는다는 게 뭐죠? 이게 뭐 가석방 같은 건가요? 네, 가석방 같은 거 맞습니다. 사실 개인 회생만 해서는 빚을 탕감받는다는 것 말고는 내 인생에 변화가 없을 거예요. 개인회생 이제 인가가 돼서 네. 3년 동안 보통 네. 갚아 나가야 되는데 이 기간을 좀 어떤 식으로 보내야 우리 채널이 또 이제 그 이상의 기적이니까 네. 그 이상의 기적을 만들 수 있을까? 일단 개인회생을 인가까지 받는 게 굉장히 힘들어요. 평균적으로 10명이 신청하면 6, 7명만 인가를 받게 되는데 그 중에서 또 면책까지 가는 분들은 절반 조금 넘으려나? 그 정도로 굉장히 어려운 과정이에요. 물론 지금은 인가를 받으셔서 굉장히 기쁘겠지만 내가 앞으로 회생을 실패하지 않기 위해서 그리고 회생을 마치고 면책을 받은 다음 건전한 재정 상황을 누리기 위해서는 몇 가지 기억해야 될 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변제금을 100% 납부하는 거예요. 가장 좋은 방법은 자동이체 설정을 해놓는 겁니다. 자동이체 설정을 해놓고 또한 여유자금이 생기면은 그것을 내가 쓰기 전에 가상계좌로 옮겨놓고 이렇게 미리미리 적립을 해놓는다면은 어쩌면 36개월이 다 되기 전에 조기에 면책을 받을 가능성도 없지 않아요. 조기에 면책 받는다는 게 뭐죠? 이게 뭐 가석방 같은 건가요? 네, 가석방 같은 거 맞습니다. 36개월 이전에라도 내가 변제금을 다 납부를 한다면은 법원의 심사를 거쳐서 면책을 해준다는 거예요. 그러면 개인회생 기간이 3년이 아니라 그거보다 짧아질 수가 있겠죠. 두 번째로는 가계부 관리를 꼭 하셔야 됩니다. 가계부 관리라는 게 정말 번거롭고 쉽지 않은 일이지만 재정 훈련을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해요. 내 지출을 통제하는 데 있어서 가계부를 귀찮게 쓰는 것만큼 더 좋은 방법이 없습니다. 이 개인회생 기간 3년을 단순히 내가 참고 지내는 기간이 아니라 재정적으로 어떻게 소비하고 지출을 할지 훈련을 하는 기간으로 생각을 하고 가계부를 쓰는 습관을 들이시면 추후에 굉장히 도움이 될 겁니다. 그 다음 세 번째로는 현재를 넘어서 미래를 준비하면서 면책 이후에 목표를 설정하는 게 좋아요. 내가 개인회생 기간 동안 지출을 줄였는데 줄어든 지출로도 생활을 할 수 있다면 그리고 내가 앞으로 직장을 계속 유지할 가능성이 높다면 개인회생을 마치고 난 다음에 최소한 나에게는 변제금만큼의 추가 소득이 생길 거예요. 이 변제금을 활용해서 변제금만큼의 금원을 얼만큼은 비상금으로 두고 얼만큼은 저축을 하고 또 얼만큼은 투자를 할지 이런 중장기적인 자산 계획을 미리미리 여유있게 세워두고 준비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다음 네 번째로는 재발 방지 전략을 짜야 되는데요. 과거 빚의 원인을 꼭 분석을 하셔야 돼요. 내가 생계비로 인한 거다, 지출이 많아서 그런 것이다, 도박으로 인한 것이다, 투자로 인한 것이다. 자기의 빚의 원인을 면밀하게 분석을 해야지 추후에도 그런 실수를 방지할 수가 있고 앞서 세운 건전한 재정 계획에 따라서 회생 그 이상의 기적으로 더더더 부를 늘려갈 수도 있을 겁니다. 좀 너무 교과서적인 말 아닌가? 너무 교과서적인 말인데 이대로 하고 있는 사람들이 없어요. 사실 도박하던 분들은 다시 도박하는 사람이 많고 주식 투자하는 사람들은 다시 주식 투자하게 되고 이렇게 해서 원인을 해결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요. 근데 이걸 해결하지 못한다면은 또다시 재정적 파탄에 처하게 되고 면책까지 마쳤는데 재정적 파탄에 처하게 된다면은 개인회생은 5년 동안 선택할 수가 없어요. 지금보다 상황이 오히려 더 안 좋아지는 거고 이렇게 되면은 내가 개인회생을 하는 기간 3년, 면책 후 5년, 그리고 다시 회생기간 3년 하면은 인생에서 10년 이상의 기간이 날아가 버리는 겁니다. 이걸 막기 위해서는 이런 교과서적이지만 가장 중요한 원칙들을 꼭 지키셔야 됩니다. 개인회생을 면책까지 받았는데 면책 후 5년이 안 지나서 저에게 상담 전화를 주시는 분이 굉장히 많아요. 이거는 미리 방지하는 수밖에 없고요. 이것을 미리 방지하려면 회생기간 동안 내가 여유자금이 없지만 추후에 계획을 세울 시간은 넉넉할 때 이때 분명하고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두시고 그 계획대로 생활을 유지하셔야 될 겁니다. 그러면은
의뢰인 분들 중에 실제로 이렇게 생활하시는 분이 계시긴 한가요? 뭐 저희에게 생활 상황을 보고하진 않으니까요. 알 수는 없지만 분명히 있겠죠. 이렇게 엄격한 생활이 되지 않는다면은 사실은 면책까지 가는 것 자체도 힘들어요. 장기적인 계획까지는 모르겠지만 그 다른 부분에 있어서는 충분히 하고 계실 거라고 믿고요. 혹시 시청하시는데 안 하고 계시다면은 꼭 시도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쭤본 지 좀 된 것 같은데 네. 회생 그 이상의 기적이 네. 뭔가요? 사실 개인 회생만 해서는 빚을 탕감받는다는 것 말고는 내 인생에 변화가 없을 거예요. 그 이전의 습관이 있다면, 내가 도박하는 습관이 있다면 그 습관을 고치지 못하면 또다시 도박을 하게 되고 또다시 채무가 많아지게 되겠죠. 이거는 우리가 흔히 아는 예로 하면은 알코올 중독자나 아니면은 흡연자가 폐질환 또는 간 질환이 걸렸을 때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하지 않으면은 겉으로 아무리 고쳐봤자 다시금 그 질병이 재발하게 되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회생 그 이상의 기적은 다른 법무법인이나 법률사무소와 차별화해서 저희는 회생, 면책 거기까지만 목표로 도와드리는 게 아니라 회생 이후에 더 나은 재정적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그 과정을 전반적으로 도와드린다는 취지를 두고 있는 말입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댓글 부탁드립니다. 댓글 남겨주신 분께 추첨을 통해서 이 책을 보내드리고 있으니 자세한 참여 방법은 고정 댓글을 참고해주세요.